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에너지 대사와의 균형에 대해서 발표할 거고요. 5번째 강의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배설계에 대해 배웠고, 배설계에서 오줌은 어떻게 생성되는가, 오줌은 어떻게 생성되는가에서 그럼 요소는 어떻게 분해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에너지 대사의 균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대사의 균형은 앞선 내용들과는 좀 다른 면에 속해 있어요. 그 면을 좀 유의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 대사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일일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으로 나뉩니다. 기초 대사량이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입니다. 이 중에선 체온 유지가 가장 큰 면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활동 대사량은 활동하거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양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초 대사량이 활동 대사량보다 큽니다. 그 이유는 생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에너지 대사의 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균형이 생각보다 더 중요해요. 이 균형을 맞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 예시를 보자면 섭취량보다 소비량이 많은 경우 체지방이 줄고 균형이 줄면 면역력이 줄어듭니다. 그로 인해서 영양 부족, 영양 실조 등의 문제가 드러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크다면 체지방이 늘어나고 비만, 성인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영양 과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제 다음에 대해 알아보자면 대사성 질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대사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이 대사성 질환입니다. 예를 들자면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 첫 번째로 당뇨병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혈당이 정상보다 높아서 오줌에서 포도당이 검출되는 현상인데요.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뇨병의 경우 3단원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만 다뤄보자면 당뇨병은 포도당을 흡수합니다. 그다음 간에서 혈당량을 조절합니다. 이 간에서 글리코젠과 포도당을 조절하죠. 그러니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걸 못해서 혈당량 조절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혈당량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포도당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콩팥에서 포도당 재흡수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 오줌에서 검출되는 거고요. 이 과정을 외우고 있으면 굉장히 편리해질 겁니다. 이러한 당뇨병의 병증으로는 세포들의 포도당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혈액 내 이상 대사 작용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고혈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갖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당뇨병은 두 가지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1형 당뇨병은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 자체를 생성하지 못해요. 인슐린 자체를 생성하지 못한다면 아예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당량이 올라가서 고혈압이 되는 거고요. 2형 당뇨병의 경우는 1형과 좀 다릅니다.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지 않아요. 인슐린이 생성은 됩니다. 하지만 인슐린이 표적하는 세포가, 그러니까 표적세포가 인슐린에 반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있지만 포도당을 글리코젠에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결과적으로 고혈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고혈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혈당은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질환으로 이게 후에는 심혈관계, 뇌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고지혈증에 대해 말을 해보겠습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다량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질 성분이 혈관 내벽에 쌓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가 혈관이라 하면 이렇게 지질 성분이 혈관 내벽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름이 원래는 이만했던 게 이렇게 변해가지고 혈류가 통과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 지름이 낮아지고 심혈관계의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는 에너지 대사와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